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수석님, 제가 수석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해보니 국회에 계실 때 외통위와 국방위를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기재위도 했고요. 예. 교육위도 했고요. 안 하신 위원회가 정보위도 했고요. 하긴 저 원래는 사선하셨으면은 한번 전반교반기 바꾸면 한 8개 정도 하실 수 있었겠네요. 물리적으로 그러죠. 뭐 정보위까지는 겸임도 되니까요. 겸임이고요. 네. 국토위도 했고. 네. 아유, 소위 말하는 저거 좋은 상임위는 다 하셨네요. 그렇지 않죠. 예? 국토위. 아, 국토위는 예. 아니 10개월 했는데 10개월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김한길 대표 막 2006년도에 왕창 탈당했거든요. 예. 근데 김한길 원내대표가 국토위가 이제 좋은 데니까 소위 같이 탈당했던 사람들을 원내대표 되고 거의 다 국토위로 몰아놨어요. 그래갖고 따라서 탈당해 보니까 국토위 갈 사람이 없어. 근데 10개월짜리 누가 가? 그러니까 대변인 할 때 대변인 김영춘 당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을 강제 징발한 거지. 그래서 간 거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별로 선호 안 하는 데죠. 국방위, 외통위 이런데 뭐 산하기가 별로 없고 그죠? 예산 따올 것도 별로 없고. 네. 자, 그런데 외교 국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또 분단 국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제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북한 무인기 도발 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군의 이런 대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고 미흡하다는 그 지배적인 것 같은데.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고요. 한계도 또 좀 있고요. 대응에. 네. 그런데 이제 더 예를 들어서 지금 2m 미만짜리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는 있는데. 작은 거를.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격추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개발 중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내년까지 아마 그게 개발 계획이 내년까지 돼 있을 텐데 그런 한계는 있지만 우선은 더 크게 그래서 9.19 군사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상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어차피 그거 어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반도의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전제돼야지 그냥 뭐 선제 타격하겠다 뭐 대응하겠다 이 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무인기에 예를 들어서 무장력이 만약에 이 장치돼서 그러면은 전쟁 억제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걸 그냥 무인기가 뜨고 격추를 못했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한반도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아무런 완충 장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게 훨씬 더 공포스럽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 체계나 대응 능력으로 봐줘야 되고요. 그럼 북한이 이제 무인기 띄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대북 강경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과거 정부에도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전쟁 일촉즉발 상태까지 갔잖아요. 옥함지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조준 사격하고 막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게 사실은 기본적인 우리 방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포격 도발했을 때도 우리가 대응 사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전투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대공 이런 걸로는 안 되는데 이게 교전 수칙 자체가 이제 전쟁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기본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강대강으로 가고 말로 그냥 마치 뭐 전쟁 불사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체계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로는 또 뭐 남북 대화하려고 MB 때 이제 돈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접촉
모집도 하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가는 게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큰 소리 치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안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9.19 군사합의 같은 게 잘한 것이 우리는 고고도 정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북한은 사실은 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무인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 군사합의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분계선 인근에 몇 킬로까지는 전혀 띄우지 못하게 하면은 우리는 가능해요. 고고도 미사일도 있고 미국 정찰 자산도 있고 북한은 좀 무인기 말고는 아무런 정찰 자산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휴지화되고 9.19 군사합의 막 그냥 비판만 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아쉽고 더 크게는 한반도 관리 체계에서 지금 아무런 제어 장치가 없다.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빅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하는 저희 그 코너 속의 코너. 이번 주 베스트하고 워스트를 뽑을 시간에 돌아왔어요. 자, 세종수석님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내일 모레 소환 예정인데요. 베스트를 뽑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 소환이라는 것도 네. 검찰이 사실은 좀 민간인도 이제 조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거는. 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날린 거예요. 소환 통보를. 네. 그것도 이례적이고 참 그게 무슨 당 대표라서 뭐 야당 대표라서 특별히 대우해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 일정이 있고 사정이 있고 하니까 조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것도 망신 주기의 한 방법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에 몇 가지 대응이 조금 그동안 이렇게 전국 대응이나 조금 이렇게 리더십 부재 뭐 이런 이제 지적을 좀 받은 측면이 있는데 좀 그런 것이 좀 뛰어넘는 변화의 조짐들을 좀 포착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이번에 소환 통보도 28일 날은 못 가고 안 가요. 그러나 가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제 얘기를 했어요. 가겠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방식과 그러니까 시기는 협의할 수 있는데 방식도 협의를 해보겠다는 얘기는 아니 가는 거예요. 그거는. 서면 조사가 아니고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방식이라는 게 뭐 아니 대면도 있고 서면도 있고 하니까 서면 조사를 요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뭐 가능성이 없는 억측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뭐 간다고 보고요. 그런데 28일 날 안 간다고 한 거는 그거는 아주 잘한 거예요. 그건 일정이 안 맞으면 뭐 형사사건에서 늘상 있는 얘기는 하죠. 첫 조사할 때 일정 조율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간다고 또 얘기하신 것도 잘한 거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게 잡혔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한다고 보는데 만나잖아요. 아주 좋은 행보고 좋은 정치예요. 그 다음에 그 MB 사면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그동안 말이에요. 대선 때부터 제가 쭉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하다가 본인 결을 잃어버리고 막상 해야 될 것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요 세 가지는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전국 대응이라든가 당 운영 이랬을 때 기존에 조금 지적받아왔던 것을 조금 변화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단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응을 잘했다. MB 사면 반대는 그냥 딱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가 변화라고 해도 원래부터 반대했던 거 아닌가요? 이제 반대를 원래부터 했는데요. 사면 시기가 오면 그런 걸 분명히 해줘야죠. 명확하게? 그런데요. 보세요. 민주당에서 김경수 지사하고 이렇게 묶어서 법견 없는 사면은 그거는 끼어넣기고 구색 맞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평에도 안 맞고. MB는 사면 복권 다 하고 김경수는 사면만 하고. 이거를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면 자체가 불가하다. 반대다 이렇게 그냥 뚝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제가 보기엔 이 국민들이 보기에 헷갈렸잖아요. 이게 민주당이 복권을 안 시켜주 김경수 복권을 안 시켜주니까 뭐 이런다. 근데 이거를 잘 통나서 그러는 건지 정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도 만기 출소해라 이 얘기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그래서 비교해서 국민들이 김경수는 복권 안 되고 MB는 2개 다 되고 형기도 김경수는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고 국민 정서상 반대가 많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 반국가 사범들 막 껴넣잖아요. 그 전 국정원장부터 뭐 비서실장 뭐 전부 껴놓으니까는 아예 MB 사면 반대로 그냥 뚝 잘라서 민주당 이사 상황 정리를 한 다 거죠. 반대 그냥 깔끔하게.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죠. 할 필요는 없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대면 나머지 사람도 그냥 고선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이 소위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라는 큰 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면 다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좋은 평가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현 민주당 대표가 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신년에 찾아뵙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것 같기도 해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길래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에 사실은 이제 사이다 같은 그런 발언 이미지로 쭉 오고 대선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인데 이재명 정치가 저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치. 예. 그래서 이게 혼자 막 돌파하고 혼자 대응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의 일종의 힘, 자산 이런 것을 에너지를 모으는 이런 정치들을 지금 시작을 했다. 그게 이제 문 대통령과의 이제 회동이 될 수 있고요. 아마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당 예를 들어서 원로라든가 상임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신의 문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지금 소위 이제 검찰의 그런 유례 없는 수사 뭐 이런 것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이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노골적 보복, 감사, 수사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응을 조금 잘 안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워낙 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가 전 정부에 대한 이 정부의 보복 정치를 이재명 개인에 대한 어떤 이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하죠. 검찰의 공격 이런 것을 좀 뛰어넘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도 전면에 내세워서 대응하지 않겠냐. 그런 게 저는 아주 좋은 정치고 좋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걸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에 대한 손을 내미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는 정치가 그런 것을 뭐 포함을 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또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러나 그런 노력들을 문재인 대통령 회동이라든가 또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을 자신의 문제보다 더 강하게 대응해주고 싸워주고 하면서 그런 것이 지지자 내지는 국민들한테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뭐 다 포용하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고 한다 뭐 이런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 대척점에선 당내의 다른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손잡자고 손 잡아지고 마음 돌리라고 해서 마음 돌려집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가 저는 매우 고급진 이 정치적 행위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변화된
변화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수석님 저 갑자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서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친문 세력들도 아울러 그렇게 통합하고 가려면 그래도 친문의 적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김경수 전 지사를 그냥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복권까지 시켜 빨리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바로 그냥 다음 총선이나 뭐 이런 데서 저 PK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저는 김경수 지사는 네. 충분히 사면복권 대상이 된다고 봐요. 아까 수석님은 그렇게 보신데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는 김경수 지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랑 같이 끝까지 있어요. 그거는 좀 지나친 거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MB는 하지 말고 김경수는 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아까 MB에 반대하면 다른 의원들도 다른 저 정치인들 다 반대 의미가 포괄된 거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그거는 이제 선별적이죠. 그러니까 모조리 싹 반대 뭐 이렇게 사면 복권은 사면 복권에 요건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그건 또 사면할 수가 있는 건데 MB라는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딱 하게 되면 그러면은 다른 것도 사실 다른 사안도 사면복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정치인 사면을 없게 되는 건데 뭐 김경수 지사는 형기 사른거나 뭘로 보나 저는 사면 대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하네. 베스트 더 하고 싶은데 워스트를 해야 돼. 엄청 끌었어. 보니까 뒤에 저희가 할 게 좀 있어요. 북한 대응 체계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 대응 체계도 염두에 두면서 좀.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대응 체계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한덕수 총리. 정말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뭐 그동안도 여러 가지 뭐 거짓말도 하시고 신문 보고 알았다 그래서 아예 좀 기본적인 어떤 정보도 못 갖고 엉뚱한 답변하고 막 이랬던 거는 다 차치하더라도 이태원 참사 유족에 갔다가 30초 만에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고 횡단보도 무단횡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지시에 따랐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총리가 경찰 지시에 따라야 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했어.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요. 총리님 길 건너지 마세요. 그럼 안 건너고 건너세요. 그럼 건너고 막 이러는. 아니 그 지시라는 말을 해명이라고 내놓으면서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고 이게 경찰이 저는 그거 거짓말이라고 봐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가서 경찰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거 총리가 건너야 됩니까? 오히려 경찰을 지적을 해야죠. 그래서 빨간불인데 뭐 어디 건너라고 안내를 하냐고. 그래서 그건 지시할 수가 없는 관계고 지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 지시라고 해명을 내놨는데 경찰에서 범칙금을 발부했어. 그래서 또 성실히 납부를 했어. 3만 원을.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 국정 운영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좀 괜찮은 한덕수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진짜 영혼을 내려놓은 듯한 이런 행위나 언어를 하는 총리가 될 수 있고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게 했는데. 대통령제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가요 보수정부 진보정부 가지 않고 고위 관리하셨던 분이고 총리도 한번 지내셨고 그 얘기는 관료로서의 정책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무 감각 같은 것도 꽤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갔겠죠.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나오는 거로 보세요? 크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때문에? 저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의 정점에 대통령이 있고요. 정말 미국보다 훨씬 더 센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체제에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리더십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 이런 것에 강하게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바보 되고 이 정부의 내각이나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짓말하거나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우왕좌왕하거나 마음에 없는 해명을 연일 내놔야 되고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도 바보가 되고 또 조금 부족한 사람도 또 이 활약을 잘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게 대통령제의 특징이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많은 실수가 있고 소위 말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엑스맨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것도 한덕수 총리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사람의 결이 또 어떻게 가느냐가 또 정해지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 전에 안 그랬잖아요. 다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한덕수 총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 그러고 박지원 전 원장은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야, 요거 하면 이 현 정부에서 총리 역할 잘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요거 한번 뽑아봐야 되는데 시간은 없지만 이름만 알려주고. 백약이 무효가 아니고 진짜 백총이 무효입니다. 백총리 무효입니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최재성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